네, 매일 저녁 8시 종목핫딜 오늘도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이번 주 시장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은 다행스럽게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이번 주 조금 힘드셨겠지만 시작과 끝이 좋았기 때문에 이 주말만큼은 조금 마음 편하게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의 상승이 조금 더 기분 좋았던 것은 이 미국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미국 증시 차익 매물 때문에 하락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좀 더 값진 상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고 다음 주는 과연 어떻게 시작이 될지 그리고 다음 주는 어떻게 전략을 써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종목핫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참여 방법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제 하단에 나오는 이 QR코드가 나올 텐데,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 롤러코스터 같던 한 주가 끝이 났습니다. 다행히 오늘 또 이번 주장 마무리를 하면서 정말 좋은 성적표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는데 예. 오늘 장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오늘 장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하자면 그 미국 증시 대비해서는 선방을 했다. 미국 증시는 아무래도 그 1분기 GDP가 너무 네. 약하게 좀 나왔어요. 기대치에 못 미치게 나왔지만 장 마감 후에 구글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우리 네. 시장은 그래도 좀 충격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핵심은 그 시장에서 지금 우려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지 않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옐런 장관이 간밤에 이야기했듯이 이 물가 반등이 나오는 곳은 일시적일 거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재무부 리펀딩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시장에 1회 1비 하지 마시고 지금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때다로 네.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오히려 이번이 기회의 장이다. 그리고 다음 주가 참 기대되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를 기대하는 그 마음,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왜 가지 못하나라는 고민점들 이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하는 무진님께서 제일 먼저 보내주셨네요. JLK 종목입니다. 22,800원 매수가시고요. 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본종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JLK 오늘 종가는요. 1,490원입니다. 오늘 거래량이 또 급등해줬거든요. 의료 AI와 관련된 이 스냅이라는 것을 출시한다. 뭐 이런 공시가 있었습니다. JLK 오랜만에 주목되는 종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말씀하신 대로 스냅피 출시 공시가 오늘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이것들이 좀 호재로 간밤에 지금 오랫동안 가격 조정이 나오다가 간밤에 굉장히 좀 좋은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추세 반전이 가능한 내용이냐, 모멘텀이냐로 봤을 때는 되게 단기적인 요소일 가능성이 지금은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AI 쪽들이 굉장히 작년 이제 후반부 4분기 때는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후에는 반도체주들만 선별적으로 가는 그림이 나왔는데 AI 쪽들의 기간 조정은 저는 조금 더 2분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런 개별적인 재료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좀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분들의 현금화 매도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대응 전략을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오늘 거래량이 세게 터져줬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가를 이탈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의 시가인 9,000원. 그래서 9,000원보다 좀 더 높일게요. 왜냐면 그렇게 지금 단가 대비 더 떨어졌을 때는 손실폭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500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시청자님 단가가 사실 매우 높긴 하거든요. 네. 근데 비중 자체가 크진 않으세요. 그래서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덜 손해를 보기 위한 전략을 제가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9,500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정리를 보시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 노란 선 보이실 겁니다. 이게 60일선입니다. 60일선까지 올라왔을 때는 좀 정리를 보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나중에 3분기가 돼가지고 거래량들이 점점점 실리면서 AI 쪽, 의료 AI 섹터 자체에 어떤 돌아가는 방향성, 거래량들이 좀 실리는 모습들이 등장했을 때 다시 한번 그때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JLK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름이 참 마음에 듭니다. 프리티 대장 은지액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SAMT입니다. 3,280원에 매수하셨고요. 4%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꾸역꾸역 오르는데 어디까지 끌고 가면 좋을까요? 비중도 얼마 안 되는데 추가 매수 가능성 있을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SAMT 오늘 종가 3,630원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그리고 추가 매수 문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추가 매수할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반도체 쪽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는 말이 있는데 반도체 쪽이 2분기는 조금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동사는 그런 다른 이제 HBM 관련된 수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회사도 기업 종목도 조금 예외로 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2분기를 딱 놓고서 이제 우리가 만약 대응을 본다고 했을 때는 단기 추세적인 좀 대응을 보시는 게 맞고요. 추가 매수 여부 판단은 우리가 좀 3분기로 좀 넘어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주들이 사실상 그 실적들이 좀 잘 나와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어떤 실적, 밸류의 퍼포먼스보다 주가 퍼포먼스가 조금 더 앞섰어요. 더 아웃퍼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2분기 때 유동성 긴축 국면에 들어왔을 때는 네. 조금 조정이 나와주는 게 맞고요. MMF 자금이 3분기 때부터 제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리 인하 여부의 확인이 되고 나서야지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분기 정도 근처에 됐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화가 된다면 그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보시는 것이 좋다. 네. 그래서 긴 호흡을 가지고 보시는 거라고 한다면 보유를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다가 3분기 때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을 저는 더 권장을 드리고요. 지금은 추가 매수 시점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 단기적인 대응만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주황선이 21선입니다. 21선이 깨지면 정리를 하시고 21선이 깨지지 않았을 때는 이 위에 있는 라운드 피겨 지점인 4,000원까지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SAMT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시점에 또 다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하이브입니다. 276,100원이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장기 투자로서 앞으로 회사 발전 가능성은 또 어떤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여쭤봅니다라고 왔습니다. 네. 하이브 같은 경우 오늘 종가는 20만 1,50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겠죠. 미니진과의 예, 이런 좀 불화설이 예. 또 어제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까지도 굉장히 핫했잖아요. 예, 물론 이제 공방을 하고 있고 네. 이 내용이 단기 노이즈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니진 어도어 대표와 네. 계속해서 조금 갈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주신 질문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회사 발전 가능성
장기적으로 좀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엔터 업계 전체적으로 저는 매우 좋다라고 봅니다. 지금 네. 되게 높은 멀티플 그리고 높은 밸류를 가지고 있는데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만큼 성장성은 충분히 좀 다분화되어 있다고 보고요. 어떤 업종 단위에서 봤을 때 2차 전지뿐만 아니고 또 음식료 뿐만 아니고 좀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상 되게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것이 엔터 업계다. 왜냐하면 엔터 업계가 예전에는 특정 연예인이라든지 어떤 특정 그룹 혹은 이제 특정 뭐 어떤 단체 그룹 가수들에 조금 의존을 해서 가는 경향들이 컸기 때문에 연속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트레이닝 방식 자체가 굉장히 자체적인 어떤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되게 경쟁성이 있는 상황으로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 엔터 업종은 저는 계속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하이브도 거기에 선두에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30만 원 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나는 어떤 지금 단기 추세적인 대응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장기 전망을 보고서 이제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런 단기 노이즈에 너무 이제 그렇게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네. 이런 노이즈들이 나왔을 때 매수의 관점, 추가 매수의 관점을 보고 장기적으로 조금 대응을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하이브 장기적으로 본다면 목표가는 3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한익스프레스입니다. 5,4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왔는데 한익스프레스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4,440원입니다. 지금 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듯한 차트 모양으로 보여지는데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우선 그 한동훈 비대위 관련 테마주로 네.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고 당연히 그런 어떤 이제 총선이 이후에는 재료 소멸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유무와 떠나서 당연히 이런 이제 속강 국면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지금 부재 중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부담입니다. 근데 지금 시청자님 비중이 높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계속 만약에 보유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유 비중이 지금 20%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조금 용기 결단 내리셔가지고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절반은 조금 들고 가시다가 60일선까지 반등이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나머지 물량 정리를 보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우선 물량 정리한 것으로는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명확한 포인트가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성장이 담보되어 있으면서 밑에서 수급을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2분기 때 확실히 좋은 성과를 저는 가져올 거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역들로 조금 갈아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한 종목에 특히 지금 이제 전망이 좋지 않은 종목에 비중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반은 정리, 나머지 절반은 61선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보시는 것으로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익스프레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해미 앵커님께서 보내주신 우진엔텍입니다. 네, 26,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입니다. 해미낭자 아름답소 이렇게 왔는데 이따가 보내셨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네, 종목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엔텍이고요. 26,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28,75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권이시네요.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 현대건설과 이 불가리아 정부 간의 이 원전 체결 소식이 있습니다. 원전 관련 체결 소식이 있는데 우진엔텍이 또 수혜주로 꼽히면서 주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선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그 원전 테마의 어떤 움직임들이 조금 나와줘야지 네. 같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단적인 어떤 개별 이슈로 원전주가 독주를 하는 것은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원전 쪽도 지금 결국에는 좀 파생돼서 조금 AI 인프라 쪽으로 모멘텀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지금까지는 변압기까지 왔죠.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하면 또 전력망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전력망 자체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이후에는 또 에너지 부족이다 이야기 나오면서 또 원전까지도 이후에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시장의 어떤 모멘텀적인 징후들이 보이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모멘텀이 어느 정도 소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술적 대응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대응 이야기를 드리자면 조정이 나왔을 때 26,500원이 깨지게 됐을 때는 추세가 이탈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위에 윗꼬리 시세들이 나오고 나서 밑단의 팔부를 찍고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26,500원을 손절가로 잡아드리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상단 매물대가 좀 두텁기 때문에 31,300원, 31,000원으로 딱 잡아드릴게요. 라운드 피겨를. 31,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정리를 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진엔텍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꽃길님의 하나 머티리얼즈입니다. 57,500원 매수가시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 54,90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올해 4월에 최고점인 신고가도 61,500원으로 경신하기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또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뭐 워낙에 전망이야 좋겠지만 또 수익을 보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망은 말 그대로 좋게 봅니다. 저는 이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사실 2분기 때 저는 이 반도체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유동성 축소 국면을 이겨내고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네. 왜냐면 그 실리콘 카바이드 쪽에 대한 부분들이 AI 낸드 플래시 쪽에 대한 어떤 그 가격들을 올려놓고 좀 다분화되면서 네. 사용처가 매우 확대가 돼가지고 오히려 쇼티지가 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매출이 굉장히 좀 굵직하게 크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꺾이지 않고 꾸준히 성장을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1년, 2년 동안도 꾸준히 성장을 할 수 있고요. 이게 한번 실적을 보게 되면은 저는 그 증권사 이제 어떤 커버리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좀 동의를 많이 하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작년 대비해가지고 거의 한 50% 정도 이상 성장을 할 수 있다 보고 내년에도 한 70% 성장할 수 있다고 네. 보고 그 다음 해에는 100%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 쪽에 대해서 공급망, 그러니까 쇼티지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그것들이 대해서 더 극심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낸드에 대한 사용처도 당연히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D램 시장이라든지 낸드 시장이라든지 네.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앞으로 2, 3년간 계속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동사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거 실리콘 SiC 관련해가지고는 계속해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길게 봤을 때는 이 최고 고점을 넘어간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길게라는 이야기는 언제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한 3분기 정도 되면은요 최고점 넘어갈 것 같거든요. 한 네. 66,800원이 지금 동사의 최고가인데 66,800원을 3분기 때 넘어갈 것 같고요. 한 4분기 정도 되면은 저희 거의 한 10만 원 가까이 수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거래를 좀 시간 텀을 조금 길게 보고 여유롭게 조금 보신다라고 했을 때 올해 4분기 목표를 지금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수익 목표가를 보고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 제가 좀 과감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봤을 때는 2분기 때 노이즈를 여전히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업종들이 거의 동일시에서 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군요. 예, 상관관계수가 매우 높아요. 상관관계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대체로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어떤 실적이나 빅테크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치우쳐서 볼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너무 직역도록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금 유동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연준의 재무부 리펀딩의 어떤 그 정책 변동폭을 잘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재무부가 단기채를 발행해가지고 풀어냈었던 이 유동성들이 순전히 엔비디아로 다 유동성이 집중이 됐다라고 봐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낙수 효과들을 국내 반도체주들이 잘 받아갔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근데 반대로 이제 그러면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는 이쪽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이 2분기 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3분기 때부터는 금리 인하가 나오고 MMF 자금들이 들어가면서 반도체주들이 강할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좀 확신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격 대응을 굳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길게 봤을 때 10만 원이고요. 단기적인 대응을 굳이 드린다고 했을 때는 61선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 조금 더 오래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카텔과 함께하세요. 예, 종목 카딜 제 2부를 이렇게 저 혼자 일단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잠시 마이크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 혼자 좀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시장 이야기를 오전 1부에 좀 못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 대비 선방한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의 실적 발표 이 부분들이 좀 시간외로 부각이 되면서 우리 시장이 미국 증시 대비 선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사람들이 다 일회일비하는 이유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1분기 GDP가 1.8%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기대치보다 많이 떨어지죠. 근데 물가는 그동안 조금 예상한 것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물가는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성장률이 떨어진다.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우려를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밤에도 PCE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데이터 지표죠.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물가 데이터가 이번에도 높게 나오면 정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시장에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재무부 장관인 옐런이 직접 이야기를 간밤에 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결국에는 내려온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기준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통화 유통 속도를 낮추면서 물가 데이터를 낮출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5월, 6월 물가 데이터를 낮추고 금리 인하를 정상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고 좀 가야 된다. 지금 나오는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아니면 경기 침체다 아니면 다시 인플레이션 스파크가 튄다 이런 이제 부분들에서 일회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이 또 시장을 잘 분석을 해주셨네요. 제가 없어도. 그렇게 보니까 제가 없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당연히 안 됩니다. 네, 아까 전문가님이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약간 좀 의문이 들었어요. 지금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 적극적인 매수를 하려면 어느 쪽을 봐야 되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예. 지금은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던 부분이 아직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부분들도 좀 봐야 되고요. 일단 유동성 위축 국면 쪽에서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이런 쪽이 필수 소비재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이 큽니다. 그리고 5월에 또 이벤트가 있는 쪽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벤트가 있는 쪽, 뭐 우주항공청 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도 선별적으로는 그래도 좀 봐야 될 종목들은 보긴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이 오늘 굉장히 말씀을 잘 해주시는데요. 지금 댓글을 보니까 역시 만능 아이돌 박성재라고 하시는데 역시 그 아이돌계 육성재가 있다면 저희 종목카딜에는 박성재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도 활약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요. 이 종목들 지금 괜찮은 종목군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군들을 잡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종목들을 잡는 방법이 바로 스마트 머니라면서요. 맞습니다. 이 방법이 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설명 하나씩 해주시죠. 예, 스마트 머니 기법. 언제나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다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차분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은 말 그대로 스마트 머니,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같이 매수를 참여를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아직 제공이 되지 않은 정보와 재료들이 분명히 시장에 있어요. 많습니다. 근데 그런 정보와 재료들을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주체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들이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매수를 할 때 들어오는 돈을 스마트 머니라고 합니다. 자, 이들을 스마트 머니를 이용을 해서 매수를 하는 주체를 저는 주포라고 규정을 하는데요. 이 주포들이 저점에서 주가 차트상 저점에서 매수 개입이 일어났을 때를 포착을 해서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하는 기법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실제로 이런 정황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일봉 차트상에서
신호가 포착이 되게끔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 이후에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하는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를 참여를 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기법의 장점은 정책 변수 그리고 매크로 변수에서 좀 자유롭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의 기법들은 주가 차트상에서의 패턴을 연구하는 기법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주포들의 저가 개입을 보고 이후에 잡는 것이기 때문에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어떤 변수보다 자유롭다라는 점이 있고요. 이들을 추적을 해서 같이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선취매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모멘텀이 길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정보와 재료를 보고 나서야지 그 중간에 올라탑니다. 그죠? 결국에 이 정보와 재료가 제공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정보와 재료가 모멘텀이 길진 않죠. 오판을 하는 경우에는 손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정보와 재료가 제공이 되기 전에 선취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의 길이가 짧더라도 단기 추세만 이탈을 해서 정리를 한다면 수익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2달 넘게 언박싱 종목들을 통해서 많은 종목들을 보여드리고 있고 증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률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요. 오늘 리뷰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얼마나 대단한 기법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마트 머니 기법이 뭐냐면요. 뉴스와 기사가 이제 시장에서 나오기 전에 주포와 함께 저점에서 매수하는 정말 안전한 그런 방법입니다. 이 방법 저희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다 드리도록 할게요.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해 주시고 다음 주에 종목 상담도 받아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의 정의에 대해서는 정말 잘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핵심 그 매매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 그 매매 포인트를 적용해서 어떤 종목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려요. 제가 매매 포인트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매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일봉 차트상에서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게 되면은 매수 방법은 이후 조정이 나왔을 때 포착 단가 저점에 포착일 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포착일은 주포들의 개입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저점까지 내려와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고요. 다만 이제 포착 이후에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잠시 뒤에 설명드릴 대표 예시 종목이 그런 케이스인데 이런 기회비용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면은 포착 당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포착 당일 고가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손절도 중요하겠죠. 손절 추세선도 제가 만들어 놓았어요. 이 손절 추세선도 기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했을 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매매 방법만 숙지를 하고 있으면은 스마트 머니 기법, 좋은 매매 기법이거든요. 충분히 다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대표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새 계속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죠. 에코앤드림입니다. 전구체 대장주로서 1월부터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이죠. 자, 상승의 트리거가 된 뉴스가 제가 가져온 뉴스예요. 한번 보게 되면은 에코앤드림 전구체 생산 능력 증설 소식의 상한가. 이 기사가 1월 12일에 떴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놨죠. 자, 옆에 이 공시인데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공시입니다. 투자 금액이 1,800억 규모예요. 굉장히 큰 규모죠. 이 큰 규모를 신규 시설로 투자를 확정을 지은 날이 1월 12일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사회 결의일이라는 거예요. 예. 뭐냐면 이 1,80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자본이고 자기 자본 대비 161%가 넘습니다. 이 큰 규모를 이사회 결의일 하루 안에 결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되게 상식적이죠. 이미 몇 달 전부터, 몇 주 전부터 이 내용이 대해서 계속해서 내부 회의가 있었을 것이고요. 이사회 결의일에 이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거. 회사 내부 관계자들이라면은 당연히 미리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제가 주포를 내부 관계자로 특정하지 않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 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 관계자들의 지인 혹은 친인척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내부 관계자라면 충분히 미리 알 수 있는 재료라는 거. 그러면은 이 내용이 시장에 부각이 됐을 때 상한가를 갈 정도로 굉장히 큰 재료입니다. 그러면은 사전에 선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것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이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게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언제 포착이 됐냐? 1월 11일이에요. 1월 11일. 근데 뉴스는 그 다음 날인 1월 12일에 떴단 말이죠. 자, 하루 전에 이 늘어난 거래량을 동반해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냈다라는 거고요.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포착이 된 종가에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다음 날에 바로 대형 뉴스가 뜨면서 상한가를 먹을 수가 있는 거고, 난 더 기다려본다라고 했을 때 이후 조정이 나오긴 하지만 이 노란 추세선인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지 않고 이후에 26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저 노란 추세선을 이탈을 했다 하더라도 매수한 종가 대비는 마이너스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손절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짧게 나오게 되고요. 수익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길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정말 좋은 기법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머니는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게 저희는 평생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좀 지금 잘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울 수 있는 방법,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궁금하다 해주시면 저희가 다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그러면 이 스마트 머니로 저희가 정말 많은 종목들을 잡아냈잖아요. 네. 오늘은 특히 뭔가 리뷰 종목에 되게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항상 뭐 특정하게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포착을 해서 언박싱 종목으로 언급을 드린 종목들이 진짜로 그 의도대로 다 가준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증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자신감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리뷰 자신감 있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4월 1일 다이나믹 디자인이고요. 매수가는 6,210원, 시세가 8,00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은 28% 넘어가고 있고요. 오늘 차트를 보니까 장중에 14% 급등하면서 8,000원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 종가가 7,800원이었는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오늘 강한 상승이 나타났고요. 저번에 이 종목 점검을 받을 때 여전히 매입 구간이다. 이에 따라 7,500원 목표가라고 하셨는데 오늘 목표가 달성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음 목표가도 당연히 좀 더 봐야 된다라고 네. 보고요. 근데 이제 모멘텀 뉴스가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 차익 실현은 해주시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빠르게 가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물 쪽에 대한 가격이 바닥을 찍고 하반기까지도 좀 올라갈 수 있다 가격이,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특히 뭐 리튬, 니켈, 다 구리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하반기까지 가격 상승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 갑자기 이런 유동성 축소 국면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튀어줄지는 몰랐습니다만 조금 빠르게 잘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은요, 네. 이 1월 차트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1월 차트부터 가지고 왔는데 지지가 나오다가 3월 19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이게 직선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된 날은요, 주포들의 개입이 시작된 날로 제가 규정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스마트 머니 신호가 그러면 개입이 시작이 됐으면, 주포들의 개입이 시작이 됐으면 주가를 길게 올리기 위해서 거래량을 늘리면서 추가적인 매집 구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포착 매집 구간들이 나오다가 뉴스가 동반되게 나오면서 급등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공식을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포착 매집 급등, 이런 공식대로 외우게 되는데요. 다이나믹 디자인을 보면은 3월 19일에 포착이 되고 나서 거래량들이 조금씩 우상향하면서 느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한참 늘어날 때인 4월 1일에 제가 언박싱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제가 언박싱 종목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건데, 모멘텀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잘 해준 모습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동사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최대 고객사인 GT타이어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주 재료는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주재료가 니켈 광산에 투자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니켈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부각을 많이 받았던 건데, 최근에 그 니켈 가격이 상승세가 조금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면서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에도 당연히 발생을 안 했었던 뉴스, 그리고 언박싱 종목으로 공개 드렸을 때도 나오지 않았었던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이제 러시아산 니켈 수입 금지 제재 소식이 나왔던 게 이제 4월 19일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나온 거죠. 이런 모멘텀적인 뉴스가 나오기 전에 사전 선취매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목표가를 7,500원 달성을 했으니까 어디까지 잡아볼까요? 8,500원까지 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나믹 디자인 생각보다 빠르게 저희에게 수익을 크게 안겨줬습니다. 이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익 실현을 꼭 하시고요. 목표가를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8,500원까지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4월 12일 재룡산업이고요. 매수가가 4,290원, 시세가 5,24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 22% 넘어가고 있고요. 보니까 이 종목도 장중에 VI 발동되면서 상한가까지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5,240원. 보니까 장대 양봉을 길게 만들었고 마찬가지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종가는 5,090원이었고요. 저희의 1차 목표가는 바로 4,800원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예.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한 번 더 바꿔볼까요? 한 번 더 바꿀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재룡산업 같은 경우 또 특이한 부분이 있는 게 오늘도 스마트머니가 들어오면서 급등을 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변동성이 매우 큰 부분인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잠시 뒤에 제가 내용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재룡산업도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제가 11월 말 차트부터 가지고 왔는데 쭉 이제 하방 이탈을 하다가 정확하게 3월 4일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이 기둥 표시가 스마트머니 신호입니다. 포착이 되고 나서부터 꺾여 올라갑니다. 변곡점을 정확하게 잡았죠. 그러니까 주포들의 저가 매수 개입을 스마트머니 신호가 정확하게 지금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낸 이후부터 한번 보시죠. 내기 전보다 내고 나서부터 거래량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착 매집 구간에 진입을 했었던 것이고요. 이후에 지금 모멘텀적인 뉴스가 뜨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만약에 이제 2차 목표가를 제가 설정을 해드린다고 하면 5,500원까지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한번 다음 페이지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언박싱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도 네. 그렇고 그리고 이 뒤에 설명드린 리뷰 종목도 그렇고 대부분 이 결이 비슷해요. 같은 거의 테마로 가고 있습니다. 동사는 그 송배전 관련해가지고 지금 AI 열풍이 지금 대단합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굉장히 전력망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지금 어느 정도냐면 미국이 작년 한파 때문에 그 난방 수요가 급증하자마자 정전이 일어났거든요. 그만큼 이 전력망 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AI 열풍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칩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뭐 전기차 시장에 대한 그 확대 부분들도 그렇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면서 여기에서 소비되는 전력 양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노후화된 전력 설비 시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교체 이제 시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송배전주들이 지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에서도 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구리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미리 선취매를 하고 싶으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만 하시면은 조건 없이 다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다 그냥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다 들어오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신청만 하면 다 주시는 게 맞나요, 전문가님? 네, 신청해 주시면 다 드립니다. 계속 이 말, 똑같은 말이 이 네. 말을 해도 계정 나오는데 저는 이거 신청했는데 왜 안 주죠라고 하시는 있더라고요. 분들이 있어요. 다 보내드립니다. 조금 늦어지언정 다 이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 또 신청을 해주시다 보니까 약간 좀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빠짐없이 다 보내드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하나 더 체크해 볼게요. 3월 6일 일진전기입니다. 매수가는 12,930원, 시세가 24,50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고요. 장중에 오늘 이 종목도 20% 급등 나왔고 종가로는 17% 상승한 23,3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 종목 사실 저희가 지난 수요일에 AS를 받았던 종목이에요. 그때 목표가 26,000원 유지해 주셨는데 신규 매수도 가능하지만 비중은 좀 적게 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 AS 받으시고 그 다음날 만약에 담으셨으면 네. 수익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표가 26,000원까지 그대로 가도 좋을지 조금 더 높여볼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26,000원이 또 저항
타점이 될 수 있거든요. 저가 대비 또 2배짜리가 되면은 그쪽에서는 항상 좀 저항이 일어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26,000원짜리가 또 잘 넘어가는지가 또 유의미한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당연히 신규 매수 접근으로 조금 권장드리진 않아요. 단기간 동안에는 과열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그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 이후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뭐 80%, 90% 육박하는 상황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를 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한번 일지전기도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은 작년 10월부터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쭉 하락을 하죠. 10월부터 쭉 하락을 하다가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스마트 머니 신호가 3월 4일에 포착되죠. 기둥 표시 보이시죠? 포착되고 나서부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주포들의 저가 개입을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호가 포착되고 제가 이 거래일 뒤에 매수 이제 의견을 여기서 나와가지고 드렸던 건데 네. 그 이유가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포착 매집 구간으로 바로 들어섰다. 자, 그러면은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후에는 급등이 나올 수 있지 않냐라는 판단을 했던 거고, 당연하게도 이 수주 공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나오기 전까지.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 머니 컨셉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정보와 재료가 우리한테 제공이 되기 전에 주포들의 사전 선취매를 보고 미리 선취매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 이 신호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 조금 부연 설명할 게 있는 게 네. 이 아래 보시면은 제가 분홍색 박스권 표시를 해놓았거든요. 이게 1,500원에서 12,000원 사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가격대냐면 이 종목을 리뷰 드릴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네. 2월에 유상증자가 있었어요. 유상증자 발행일입니다. 발행일 당일에 가격 등락폭을 제가 이렇게 박스권 표시를 해놓은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발행 가격이 8,820원입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청약 참여 건수가 4,000건이 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청약을 받은 물량은 상장이 되자마자 큰 수익이 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매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제 가격대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4천 건수가 넘는 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매도를 많이 한 날이라고 일단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구간을 3월 4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오면서 뚫고 올라와요. 이 어떤 해석이 되냐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매도를 많이 한 가격대에 누군가는 많이 매수를 한 겁니다. 그 매물대를 뚫고. 그래서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급소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말 그대로 그 자리부터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전력망이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전력 이제 시설들, 전기, 전선, 변압기가 전부 다 좀 공급 부족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이게 당장 내년부터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 이제 미국에 어떤 수주가 있었었던 이 동사가 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된 자금을 통해서 변압기와 케이블 공정을 증축에 투입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성장을 좀 담보를 확정짓는 밑작업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었던 뉴스, 쿠웨이트에서 1,282억 규모의 초고압 케이블 공사 수주 건수가 이제 3월 중순에 나오게 되면서 이 해외 수주 잔고가 1조 3천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 수주 공시도 결국에는 회사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내부 관계자들이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포들은 이것을 미리 알고 사전 선취매를 하려고 할 거고, 그것을 3월 4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정확하게 잡아냈다. 그리고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통해서 이 기법 매매를 할 수 있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다. 사전에 선취매를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증명 드린 겁니다. 제가 PDF 파일로요, 50장이 넘는 파일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또 어떻게 좀 잘 이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까지 제가 다 작성을 해가지고 신청해 주신 분들한테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다 신청해서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AS 종목 일진전기 목표가 26,000원으로 일단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S 종목들을 보니까 세 종목의 패턴이 다 비슷한데 바로 스마트머니로 다 잡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스마트머니로 잡아낸 종목은 어떤 건지 언박싱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 종목 LS 마린 솔루션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어디서 들어봤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그 KT 서브마린이라는 맞습니다. 종목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이 회사가 해적 케이블 시공 업체로 제가 알고 있고 이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로 알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 종목 되게 오랜만에 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스마트머니 신호가 언제 떴나요? 최근에 떴습니다. 최근에 포착이 됐고 그리고 포착 이후에도 거래량들이 잘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좀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한번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말씀 그대로 원래 KT 서브마린이라는 사명을 갖고 있었는데 LS전선이 인수를 했습니다. 작년에 인수를 하면서 이 인수를 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또 뒤에서 다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미국이 이제 AI 개발이 계속해서 활발히 되고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빅테크 업체들이 계속 투자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력망이 또 이제 굉장히 좀 시급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또 해저 케이블 쪽이거든요. 이제 한번 제가 이걸 딱 정리된 내용이고요. 제가 뒷페이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은 실제로 동사는 그 해저 케이블 쪽에서 그 수주 건수들이 가장 많아요. 이제 수주 총액을 보면은 대부분 거의 80%가 해저 케이블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보게 되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해저 통신 케이블과 해저 전력 케이블의 시공 및 유지 보수 사업을 영위하고 앵커님 말씀대로 국내에서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사업 쪽은 해저 전력 케이블 건설 사업 쪽은 동사가 그냥 독점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또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이 제가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개발과 반도체, 또 전기차 공장 건설, 노후 전력망 교체 이게 모두 다 이제 이 케이블 이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해상풍력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 해저 케이블 시장이 향후 약 10년간 연평균 30% 이상 성장을 할 거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유럽과 중국과 함께 3대 주요 시장이 될 거다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시장 규모가 이제 큰데 비해서 공급망이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해저 케이블 공장이 유럽 업체 다 한 곳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규모는 앞으로도 더 커질 거잖아요. 더 커지고 옆에 그래프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그 미국 해저 케이블 수요 공급에 대한 전망치입니다. 2040년이 되면은 현재 기준 대비해가지고 6배나 넘게 성장을 할 그런 시장인데 이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것에 비해서 여전히 지금 유럽 업체 한 곳만 미국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선제적으로 이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선점 효과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LS전선이 미국 정부로부터 1,300억 원이 넘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아서 미국 해저 케이블 사업에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안이죠. 이 중에서도 어느 정도 그 규모 있는 금액을 지원을 받기로 했고요. LS전선의 미국 해저 사업 자회사 LS 그린링크가 여기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선점을 지금 미리 막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해저 케이블 쪽에 이런 사업을 들어가는데 밑작업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은 동사를 인수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면은 이 LS 마린 솔루션 이 동사 자체에 대한 그 실적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40년까지 성장이 어떻게 보면 담보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성장폭 대비 주가가 너무 아웃퍼폼 되면 또 조정이 불러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2030년, 40년까지 갈수록 장기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지금 그림들이 맞춰져 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들만 아니고 조금 길게 봤을 때도 장기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네. 한번 스마트 머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4월 22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어요. 최근에 포착이 됐습니다. 포착이 되고 나서도 좀 거래량이 늘어나지만 포착이 되기 전에도 살짝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매집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이 또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 걱정이라기보다는 조금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 변압기 쪽이라든지 전선 쪽이 조금 과열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과열이기 때문에 조금 더 2분기 때는 또 좀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변수가 있을지언정 3분기, 4분기까지 만약에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 구간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점이라는 키워드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종목 LS 마린솔루션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왔다 했던 한 주가 다행히도 잘 끝났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